맑은 날, 32세의 싱글맘 지우는 억만장자의 저택에서 부모로 일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의 장을 열게 된다. 그녀의 목표는 분명하다.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 새로운 일이 그녀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놀라운 비밀들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지우는 아기가 납치된 날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매일 싸운다. 이 경험은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외롭게 만들었다. 그녀의 동반자는 끊임없는 인내와 희망뿐이다. 강 가족에게 고용되자마자 지우는 이래로 버린 아들이 떠오르게 하는 신비로운 소년 민호와 즉각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봄의 맑은 날, 32세의 지우는 서울의 가장 부유한 동네에 있는 웅장한 저택을 향해 걸어가면서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신선한 공기와 햇살이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는 이 일이 누구보다도 필요했다.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한 끝없는 탐색을 계속하기 위해서였다. 지우는 언제나 결단력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아기가 납치된 비극적인 날 이후 그녀의 삶은 고통과 인내의 끝없는 순환으로 변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저택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이었다. 그 미래에서는 그녀가 아들을 찾기 위해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저택의 문에 도착하자 지우는 정중한 가정부에 의해 맞이되었고 안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넓은 복도와 값비싼 예술품으로 장식된 인상적인 장소였다. 그녀를 고용한 가족은 친절하고 관대해 보였지만 지우는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진실이 무엇일지 궁금해했다. 억만장자 강 씨는 45세의 내성적인 남자였고 지우가 자신의 어린 아들 민호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는 듯했다. 5세의 민호를 처음 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났다. 그들 사이에는 즉각적인 연결이 있었다. 민호는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지우의 마음속에는 깊은 희망이 자라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우는 자신의 새로운 일에 최선을 다하며 민호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데자비를 무시하려 애썼다. 그들 사이의 유대는 날이 갈수록 강해졌고 지우는 운명이 그녀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설명할 수 없는 연결 뒤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우의 삶이 영원히 변한 날은 평범한 날이었다. 그녀는 27세였고 생후 6개월 된 아기와 함께 공원에서 맑은 아침을 즐기고 있었다. 아들의 미소는 그녀의 세상을 밝혀주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열렬히 논쟁하는 한 커플을 잠깐 지켜보던 순간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 뒤돌아보니 유모차는 비어 있었고 아기는 사라져 있었다. 절망이 지우를 휩쓸었다. 그녀는 공원을 뛰어다니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경찰이 출동했고 강도 높은 수색이 시작되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기의 흔적은 없었다. 지우는 악몽에서 깨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꼈다. 납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후 며칠 동안 경찰과의 인터뷰, TV 뉴스 보도, 도시 곳곳에 걸린 포스터들이 이어졌다. 지우는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 아들을 찾겠다는 희망만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어떤 위로도 그녀가 느끼는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다. 아기의 아버지는 지우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지만 압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녀를 떠났다. 그의 가족도 처음에는 지우를 지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끊임없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점차 멀어졌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꺾이지 않았다. 아무 소식도 없는 매일매일이 고문 같았다. 지우는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아들 어디에 있든 간에 그녀를 필요로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고통은 조용한 힘으로 변했다.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아들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아들이 사라진 후 지우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 27세의 나이에 그녀는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아기의 아버지의 지원 없이 견뎌야 했다. 매일은 고통과 절망과의 싸움이었다. 지우는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자주 밤늦게까지 일했고 신체적, 정서적 피로를 무시했다. 아들을 찾겠다는 희망이 그녀를 살게 했고 어둠 속에 등불이 되었다. 가족이 가까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우는 진정한 친구 몇 명에게서 지지를 찾았다. 그들은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돕고 따뜻한 어깨와 위로의 말을 제공했다. 하지만 고립감은 압도적이었다. 그녀가 벌어들인 모든 돈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저축되었다. 잃어버린 아들을 계속 찾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사건을 포기했지만 지우는 비극적인 결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추가 돈을 모을 때마다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각 새로운 시도는 갱신된 희망의 불꽃이었다. 상실의 고통은 항상 존재했지만 지우는 그 고통을 생산적인 무언가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녀는 자녀를 잃은 부모를 위한 지원 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상호 이해와 공감이 어느 정도의 위안을 제공했다. 이 모임들은 심판의 두려움 없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아들은 3년 전에 사라졌고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하지만 계속 찾아야 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지우의 마음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결심을 강화했다. 또 다른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그 고통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용기의 행위입니다. 그녀가 들었던 각 투쟁과 회복력의 이야기는 그녀를 강화했고 계속 싸우겠다는 결심을 불태웠다. 지우는 또한 사회적 원인에 헌신하여 다른 싱글맘과 취약한 가정을 돕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녀가 유용하다고 느끼게 했고 목적감을 주었다. 그녀가 돕는 사람들의 얼굴에 감사의 미소를 보는 것은 상처받은 영혼에 대한 연고와 같았다. 그것은 희망을 유지하고 아들의 기억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수 있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지우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은 새로운 도전이었고 매일 밤은 부재의 고통과의 싸움이었다. 그녀의 저축은 천천히 늘어났고 그녀는 계속해서 탐정을 고용하고 단서를 찾았다. 작은 승리, 사소한 단서,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큰 진전으로 축하했다. 지우는 길이 길고 험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그녀의 가장 큰 기둥이자 삶의 목적이었다. 수년간의 투쟁과 인내 끝에 지우는 마침내 그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 32세의 그녀는 여전히 상실의 고통을 느꼈지만 그 고통이 그녀의 전진을 방해하지 못하게 했다. 그때 부유한 가정에서 부모로 일할 기회가 생겼다. 그 제안은 꿈만 같았다. 월급이 훌륭했고 그녀는 마침내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한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강 씨의 저택은 서울의 고급 지역에 자리 잡은 웅장한 곳이었다. 지우는 가정부의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갔고 거기서 강 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45세의 내성적인 남자였지만 부드러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지우 씨, 직책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아들 민호를 돌봐 주길 원합니다. 지우가 처음으로 민호를 봤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5세의 소녀는 그녀의 잃어버린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반짝이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즉각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민호는 그녀에게 달려와 안겼고 지우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안녕 민호. 내 이름은 지우야. 앞으로 내가 너를 돌볼 거야.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새로운 직장 생활은 도전적이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지우는 민호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정원에서 놀이를 하며 이야기를 읽고 저택을 탐험하며 시간을 보냈다. 민호의 웃음은 지우의 마음에 희망의 불꽃을 지폈다.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소년의 눈에서 행복을 보며 힘을 얻었다. 강 씨는 지우와 민호 사이에 성장하는 유대감을 존경스럽게 지켜봤다. 지우 씨는 아이들과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민호는 이렇게 빨리 누구에게 마음을 연 적이 없었어요. 그는 저녁 식사 중에 말하며 칭찬했다. 지우는 그저 미소 지으며 감사와 그리움에 혼합된 감정을 숨겼다. 민호와의 유대감은 날마다 커졌고 지우는 자신이 그 새로운 가족의 일부가 되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밤은 지우에게 힘들었다. 혼자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울며 이 새로운 직장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한 자원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간직했다. 그녀는 상황에 의해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호와 함께한 매일은 그녀가 꿈꾸는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이었다. 결국 그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매일 지날수록 지우는 민호와 더 깊은 연결을 느꼈다. 5세의 소녀는 매력적인 영혼과 전염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저택을 밝게 했다. 그의 웃음소리, 정원에서 뛰노는 모습, 그리고 진심 어린 애정으로 지우를 껴안는 모습은 그녀를 더 살아있게 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연결은 또한 그녀 안에 깊고 갈등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정원에서 놀던 중 민호가 넘어졌다. 지우는 달려가 그를 도와주었고 소년의 바지를 올려 긁힌 자국을 확인하자 그녀는 얼어붙었다. 거기 작은 다리에 초승달 모양의 출생 자국이 있었다. 그녀의 잃어버린 아들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지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녀는 몸 전체에 감정의 물결을 느꼈다. 민호야, 괜찮아? 그녀는 마음속의 소용돌이를 감추려고 애쓰며 물었다. 응, 괜찮아, 지우 이모. 소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발견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 출생 자국의 이미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민호가 그녀의 잃어버린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의심과 희망이 지우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지우는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민호의 모든 제스처와 말이 그녀의 아기를 더더욱 떠올리게 했다. 진실을 알아야 해. 그녀는 고독한 밤에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증거 없이 의심을 드러내는 것은 예측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았다. 지우는 민호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와 자신의 아들 사이의 유사점은 놀라웠다. 그녀는 그가 집중할 때 이마를 찌푸리는 방식, 전염성 있는 웃음, 그리고 함께 걸을 때 손을 잡는 방식을 눈치챘다.
민호와 함께하는 매일은 지우에게 기쁨과 감정적 고문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점점 더 강해졌고 강 씨는 그것을 인지했다. 민호는 너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지우. 그는 너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는 일상 대화 중에 말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마음속의 감정 폭풍을 숨기려고 애썼다. 그녀는 답을 원했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두의 미래가 걸려 있었고 지우는 안전하고 신중하게 진실을 밝혀야 했다. 지우는 출생 자국을 머리에서 떠나보낼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과 희망은 그녀 안에서 커져갔다. 그녀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잘못될까봐 두려워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DNA 검사를 받는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러나 의심을 사지 않고 민호의 샘플을 얻는 것은 도전이었다. 어느 날 아침 민호와 놀던 중 지우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민호야, 오늘 미용실 놀이할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다. 내가 너의 머리를 빗어주고 너는 내 머리를 빗어주는 거야. 민호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며 동의했다. 지우는 소년의 머리를 부드럽게 빗기 시작했고 빗에 붙은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슬쩍 챙겼다. 민호의 머리카락을 손에 넣은 지우는 이제 그것을 의심 없이 실험실에 가져가야 했다. 그날 오후 짬을 내어 지우는 신뢰할 수 있는 도시에 있는 실험실로 갔다. 그녀는 샘플을 조용히 제출하고 자신의 상황을 유전자학자에게 설명했으며 그가 최대한 비밀로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지우는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다음 며칠은 순수한 고뇌였다. 지우는 일상을 유지하려 했지만 불안감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진 후에 실험실에서 전화가 왔다. 지우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졌고 가능한 한 빨리 약속을 잡았다. 상담일에 지우는 숨을 조절하기 어려웠다. 실험실로 가는 길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마침내 도착했을 때 유전자학자가 그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지우 씨, 여기 결과가 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면서 말했다. 검사 결과 민호는 유전적으로 당신과 일치합니다. 그는 확실히 당신의 아들입니다. 감정의 폭발은 압도적이었다. 안도감, 기쁨, 불신의 눈물이 지우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수년간의 고통과 끝없는 탐색 끝에 그녀는 마침내 아들을 찾았다. 그러나 상황의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이 진실을 강 씨와 민호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결과는 무엇일까? 지우는 아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다. 지우는 밤을 새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민호가 그녀의 아들이라는 확인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지만 현명하게 행동해야 할 책임감도 가져왔다. 진실을 밝혀야 했지만 그 방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강 씨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결심했다. 민호가 정원에서 놀고 있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강 씨,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거실로 초대했다. 강 씨, 이 이야기는 어렵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민호는 제 아들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강 씨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 지우는 서둘러 설명했다. 이게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DNA 검사를 했습니다. 출생 자국,
모든 우연의 일치.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강 씨는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그는 결과를 물었다.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나요? 지우는 실험실에서 가져온 문서를 건넸다. 그는 조용히 읽었고 지우는 그가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침내 그가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믿을 수 없어요. 이 사실은 둘되게 충격이었다. 민호가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강 씨는 눈에 띄게 동요했다. 민호를 아기 때 고아원에서 입양했어요. 그들은 그가 버려졌다고 말했어요. 절대 그를 찾는 어머니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다. 제 아내가 죽기 직전에 민호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말을 전할 시간이 없었죠. 그때 몇 가지 의문이 생겼지만 그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풀 수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네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우는 아들이 사랑으로 길러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안도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그러나 그가 부당하게 그녀에게서 빼앗겼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저 제 아들을 되찾고 싶어요, 강 씨.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지만 그는 제 전부입니다. 강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지우 씨, 당신의 고통을 이해해요. 그리고 민호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해요. 민호의 복지를 위해 시간을 두고 적응해야 합니다. 둘은 민호에게 진실을 어떻게 알려줄지 결정하는 동안 비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둘 다 그것이 민호를 위한 섬세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우는 진실을 밝힌 것에 안도했지만 도전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그녀의 아들과 마침내 재회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에게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힘을 주었다. 다음 며칠은 긴장과 감정으로 가득했다. 지우와 강 씨는 민호가 새로운 현실에 안전하고 사랑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했다. 둘 다 소년에게 트라우마를 주지 않고 그가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 지우는 민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과거와 가족에 대해 은근히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민호와 매우 닮은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진실을 완전히 밝히기 전에는 항상 멈추었다. 강 씨도 지우를 지지하며 민호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마침내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 조용한 오후, 그들은 정원에서 함께 앉았다. 민호야,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게 있어. 지우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너에게 닮은 소년에 대해 이야기한 거 기억나니? 그 소년이 바로 너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엄마야. 민호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요? 그는 정보를 처리하려 애쓰며 물었다. 지우는 눈물 맺힌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랑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강 씨가 널 지금까지 돌봐주셨지만 우리는 너를 계속 찾고 있었어. 민호는 지우의 품으로 달려가 그녀는 그를 힘껏 안았다. 그녀는 마침내 그녀의 가족이 완성되었음을 느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지우와 강 씨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것이 있었지만 진실이 밝혀지면서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다.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지만 그녀는 마침내 아들을 되찾았다. 강 씨의 지원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했으며 그들은 민호의 복지를 위해 굳건한 파트너십을 형성했다. 조금씩 지우, 민호, 그리고 강 씨는
함께 새로운 삶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지우에게는 이전에 단지 일터였던 집이 이제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진정한 가정이 되었다. 민호는 행복하고 적응을 잘했으며 지우는 그녀가 겪은 모든 도전이 가치가 있었다고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와 강 씨 사이의 관계도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했고 강한 우정은 더 깊은 감정으로 발전해갔다. 미래는 밝아 보였고 지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로운 가족과 함께 모든 것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지우와 강 씨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납치 사건을 조사하고 민호가 고아원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아내기 위해 당국에 연락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사건을 재개했고 조사는 불편한 정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우선 강 씨의 고인이 된 아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일부 오래된 문서들은 그녀가 민호가 입양된 고아원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강 씨는 아내의 소지품을 뒤지던 중 일기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고아원에 대해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는 상세한 기록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고아원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중요한 비밀을 말하고 싶어 했어요. 이미 중요한 정보를 찾아냈을지도 모릅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고아원에서 일했던 한 여성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그들이 버려졌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 여인 윤은 항상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고아원의 전 직원이 말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데리고 오곤 했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윤은 아이들을 납치하여 고아원에 데려가 그들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강 씨의 고인이 된 아내는 전체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윤에게 속아 아이를 구하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경찰은 윤을 찾아냈고 그녀는 체포되어 정신과 평가를 받게 되었다. 지우는 엄청난 짐이 어깨에서 벗겨진 것 같았다.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지만 그녀는 마침내 아들을 되찾았고 그녀에게 많은 고통을 준 여자는 자신의 죄를 치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강 씨의 지원은 매우 중요했고 그들은 민호의 복지를 위해 굳건한 파트너십을 형성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면서 강 씨와 지우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진실을 찾기 직전이었어요. 강 씨는 감정에 휩싸여 말했다. 그녀도 우리처럼 피해자였어요. 지우는 눈물 맺힌 채로 동의했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구현되면서 지우, 민호, 그리고 강 씨는 마침내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지우에게는 이전에 단지 일터였던 집이 이제는 사랑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진정한 가정이 되었다. 민호는 행복하고 적응을 잘했으며 지우는 그녀가 겪은 모든 도전이 가치가 있었다고 느꼈다. 지우와 강 씨의 관계는 계속해서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했고 강한 우정은 더 깊은 감정으로 발전해갔다. 미래는 밝아 보였고 지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로운 가족과 함께 모든 것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고 민호가 마침내 지우의 품에 안전하게 안겨지자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강 씨의 저택은 이제 지우에게 단지 일터가 아닌 진정한 가정이 되었다. 민호는 자신의 진정한 어머니를 알게 되면서 지우와 강 씨의 사랑과 지원 속에서 번창했다. 진실이 밝혀진 첫 며칠은 지우와 강 씨 사이에 깊고 감정적인 대화로 가득했다. 민호가 정원에서 놀고 있는 동안
그들은 현관에 앉아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해와 존경을 키워갔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우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과 민호를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강 씨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지우 씨, 당신은 이 집의 빛을 가져왔어요. 민호는 예전보다 더 행복하고 저도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그들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고 그들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이 얽혀 있다는 묵시적 이해가 있었다. 날이 축하되고 연말 축제가 다가왔고 특별한 축하가 시작되었다. 지우, 강 씨, 민호는 함께 집을 꾸미며 각 장식을 사랑과 정성으로 배치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들은 나무 주위에 앉아 선물과 웃음을 주고받았다. 민호는 눈이 반짝이며 행복해 보였다. 이건 최고의 크리스마스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우와 강 씨는 감동적인 눈빛을 주고받았다. 우리도 너를 사랑해, 민호야. 그들은 이 순간을 함께 새로운 여정의 시작으로 인식했다. 집은 사랑과 미래의 약속으로 가득했다. 밖에는 부드럽게 눈이 내리고 지우와 강 씨는 소파에 함께 앉아 민호가 새 장난감과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제 막 시작이에요. 강 씨는 속삭였다. 지우는 마침내 평화를 느끼며 미소 지었다. 맞아요. 이제 막 시작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차요. 지우의 이야기는 끈기와 무조건적인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쳐준다. 그녀의 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사랑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이다. 가장 큰 어려움 앞에서도 계속된 탐색은 상상할 수 없는 보상으로 이어졌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유대는 너무나 강하고 깰 수 없었기에 그것은 지우의 여정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문해보자.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당신은 삶의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이 스스로도 모르는 힘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신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받아보세요. 함께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여정이 얼마나 어려워 보일지라도